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군 면제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 함께 져야 한다는 취지인데 그러면서 스위스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성들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냐, 신체가 불편해서 군대를 못 갔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냐, 이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스위스 모델과 비교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발언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크게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네. 스위스 사례 들면서 군 면제자 10년간 세금 내게 돼 있다. 우리도 이거 검토해서 한번 도입해보자. 두 번째, 여성 언급했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부담이 있다. 하지만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한다는 헌법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말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출산 부담이 있지만 국방 의무도 져야 한다. 그러면 여성도 병역세 대상이라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 말이 애매하고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서 굉장히 네. 찬반 논란이 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영우 의원실에 확인을 해봤는데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애초에 그러니까 병역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김 의원실 주장대로 병역세 부과 대상을 저희가 표시를 한번 쭉 해봤는데 네. 신체 검사 등을 통해서 6급을 받아서 면제된 사람, 그리고 5급 제2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 위주로 이렇게 병역세 부과를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성도 대상이 될 거라는 거는 잘못 알려진 겁니까? 네, 그리고요, 잘못 알려졌다기보다는 김영우 의원이 아까 여성을 언급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네. 좀 혼란을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내용으로 이제 법안 발의까지 추진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위스 사례를 근거로 들었는데 스위스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스위스도 일단 여성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방 병역의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스위스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거에 앞서서 군복무 체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스위스 제도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위스는 헌법으로 대체 복무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심이나 종교의 이유로 군대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신에 다른 일로 바꿔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 못하도록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군대 대신에 예를 들면은 병원이나 도서관 같은 데서 근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헌법 자체가 지금 다르고요. 또 복무 일수도 다릅니다. 우리는 가장 짧다는 육군이 638일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군생활 얼마 하느냐? 260일 정도면 됩니다. 그중에서 또 114일가량은 학업이나 직장 생활과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병제라고 부르고 있고요. 병역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학교를 다니면서 군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요? 네, 1년에 19일씩 동원 훈련 받는 개념인데 네. 이걸 총 6년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군 면제자에게 10년간 소득세액의 3% 세금 매깁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가요? 우리와 정말 다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스위스의 병역세가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물론 하도 병역에 대한 불만이 많다 보니까 인식을 좀 바꾸자는 취지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병역 기피를 세금으로 합리화하는 거 아니냐 또는 이런 금수저에게만 좋은 제도가 아니냐 이런 반론도 충분히 나올 법하잖아요. 물론 그런 반론 나올 수 있고요. 스위스와의 근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도입했다가 폐지한 제도가 왜 실패했는지 이것도 되짚어 봐야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군필자가 공직에 진출할 때 가산점을 주는 군 가산점 제도가 논란 끝에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례가 남긴 교훈점도 분명히 봐야 합니다. 병역세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자칫 면제를 일반화하거나 더 용이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이 방위세가 전락하면 오히려 이기가 퇴색할 거고 역효과도 우리가 고려할 것이다. 네, 과거에 우리나라에요. 병역세 말고 방위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1976년에 만들어져서 14년 넘게 시행이 됐다가 1990년을 끝으로
폐지가 된 적도 있습니다. 네, 방위 목적의 세금을 아예 별도로 걷었던 적이 있었군요. 네, 군사 정권 하에서 국방 증강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하지만 이게 16개 유형으로 납부 의무를 지웠었고 예를 들어서 수입품 가격 보시면 뭐 2.5% 저렇게 매기기도 했고 네. 소득세액의 10%, 법인세액의 20%, 상속세액의 30% 같은 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는 세금에 포함이 됐는데 네. 하지만 이게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약해졌고 군사 정권이 저물면서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병역세도 방위세 때처럼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네, 스위스 사례도 물론 봐야겠지만 우리 제도에 잘 맞는지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해야겠죠. 오대영 기자였습니다.